네, 김대현 평론가와 함께 6일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사전 투표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아직. 내일은 꼭 하실 거죠? 네, 내년 해야죠. 네, 이제 지방선거 본투표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를 꼽자면 역시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아닐까 음, 싶은데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 공약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잠잠한 것 같거든요. 음. 평론가님께서 좀 주목하시고 계신 공약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선거 전에는 굉장히 우리 지역이 경선에 치열하잖아요. 이 경선에서는 수많은 공약, 정책을 내놓는데 막상 본선이 되면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번에는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십수년째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예요. 이 군공항 이전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 부지가 한 250만 평 되거든요. 서울 여의도의 3배의 면적인데 정말 이것만 경주에서 떠나면 이 250만 평이라는 강한한 데이터 할 게 너무나 많다는 거.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군공항 이전을 국가 주도로 하겠다. 그럼 그동안 10년 동안 뭐 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군공항 이전 문제를 선거 때만 활용하고 끝나고 나면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옹기한다. 그리고 지금 지난해 이용섭 시장님이 그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250만 평 부지의 절반 정도 120만 평 부지에 따른 국제 테마파크 상하이의 디즈니랜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1년에 약 7조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네. 절반은 이제 기업들을 유치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 그렇다면 강주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전국에 250만 평의 그 부지를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국가가 주도한다 하니까 좀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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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 살펴볼 사안이 많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사실 교육감 선거가 다른 선거들보다 좀 인지도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음. 이번 선거야 당장 내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그 학부모님들, 그리고 뭐 교육 자체가 교육률이 가장 높다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따라올 데가 없을 정도로 교육률은 높은데 막상 그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는 소위 말해서 기초의원 선거보다 더 관심이 없다.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안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어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분리해서 투표하자. 이게 오로지 교육감 선거만 하자. 그래야 집중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그 투표를 따로 해서 드는 선거 비용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한가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리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률, 이게 관심 없고 누구를 지지하는가의 무응답이 많게는 60%까지 높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 선거를 다시 정치권에 편입시켜야 하나 이런 생각, 정당에 편입시켜야 하나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정치적으로는 교사의 정치의 중립을 이야기하면서 교육감을 정당에 편입시킨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문제도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교사에게는 정치의 중립을 지켜라? 그거 어떻게 교육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교육감 선거가 관심도가 뭐 비교적 떨어지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무상급식 이런 또 뜨거운 화제거리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이유가 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직선 교육감이 2010년도 이제 첫 시행이 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진보 교육감이 한 17개 시도 중에서 6명, 그리고 그다음에서는 뭐 13명, 14명 차츰 늘어났단 말이죠. 그때 의제들이 뭐였냐면 교육 민주화, 그리고 무상급식, 무상교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제로 떠오르면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의제들도 없고 또 관심도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이제 기존 교육 질서에 대한 그 반항으로 그 학부모들이 화가 났기 때문에 진보 교육과를 많이 택했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는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진흙탕 싸움만 벌어지고 있고, 네. 그렇지 않아도 관심도가 떨어지는데 꼴불견을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서서 진흙탕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책은 없는데 네. 참 재미나게도 이 광주 전남 교육감 선거가 굉장히 치열해요. 음. 특히 이 광주 교육감 선거를 먼저 살펴보면은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 강주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당초에 한 10분 정도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5분이 지금 본선 경쟁을 뛰고 있는데 중요한 게 그 무응답 비율이 여지껏 한 40% 정도,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알려진 인물, 그리고 한번 출마했던 사람들의 인지도가 좀 높아가는 건 사실이고,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과거에는 종교조 출신의 지금 현재 장기규 교육감이 3 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종교조 교육감 후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인 출신이 과연 교육감을 맡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쟁이었는데, 뭐 10년 걸어 박혜자 교육감 같은 경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논쟁에 섰는데, 사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꼭 교육감 후보가 비정치인 돼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에, 교육감이라는 수장 자체가 사실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논쟁을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지도를 지금 계속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을 완전히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최소한도 뭐 30-40%팍 넘어가야 하는데, 이러면서 교육감 선거가 여전히 깜깜이 선거다 이렇게 되고 있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과거에는 후보 간의 단일화를 했단 말이죠. 근데 네. 이번엔 단일화도 실패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꼴불견이나 말씀드렸던 게 의제도 제대로 좀 설정이 안 돼 있고 후보자 간에 서로 간에 욕심만 부리고 있다. 이게 정말로 이 교육의 수장을 노리시는 분들의 행보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네. 뭐 광주도 살펴봤으니까 전남도 한번 짚어 주시죠.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현 교육감 후보가 지금 초박빙 상태로 열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도 사실 종교조 출신이거든요. 전국 교조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셨으니까. 반면에 이제 어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했던 김대중 후보가 지금 박빙 상태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주 전남이 진보 교육감 출신들, 이렇게 진보를 지향했던 교육 후보자들이 밀리고 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동안 진보 교육감 했는데 별반 달라진 게 없더라, 우리 교육이.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는 좀 이변이 지금 이거 초선을 했던 장성훈 교육감이 좀 위태하다.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주나 전남이나 진흙탕 싸움은 매한가지입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뭐 진보 교육감 현역 프리미엄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 이번 선거 결과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교육감 선거에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라는 게 사실 강주 같은 경우는 한 해 예산이 지금 3조 원대로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강주나 전남이나 교육 기본소득을 또 외치고 있어요. 강주 같은 경우는 뭐 학생 1 인당 1 년에 100만 원, 전남은 250만 원, 뭐 200만 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그 예산 정책 수립이라든가 내용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막 던집니다. 예?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교육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세 사람의 이해 욕구를 만들 수 있는 교육 정책이 나와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교원들의 처우에 관한 거. 교사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학생에 대한 부분도 적고, 그다음 학부모 입장에서도 교육 정책이 없단 말이죠. 이런 게 선거도 깜깜이지만 정책 역시 깜깜이다 보니까 과연 누구를 찍어야 할지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교육감 선거를 정당 선거에 편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교육감 선거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봤다면 이번 지방 선거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일단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지방선거가 치러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만년 여당이에요.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만년 여당인데, 대선 패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맞았기 때문에 아마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선 이후에 내용이 일어났어야 하는데 내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굉장히 시끄러질 거다. 그리고 여든 야든 간에 항상 대선 패배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분당이 되든가나 아니면 내용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상당히 큰 내용이 있을 거라 보입니다. 네, 이제 본투표 시작이 12 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광주 전남의 유권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한마디 해 주시죠. 그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인데요.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분노할 게 아니라 그걸 심판하는 게 투표다. 그래서 내일 본투표는 좀 바쁘시더라도 꼭 투표할 수 있는, 그리고 정당도 중요하지만 인물을 좀 투표하는, 이런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현 평론가와 함께 6일 지방선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